시사유선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임마누엘 흑인교회 수요일 밤에 대형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지금 다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형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특히 교회 기도회 성경 공부 시간 중에 일어난 예배 장소에서의 총격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가해자는 21살짜리 백인 남성인데 지금까지로는 백인 우월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피살자들, 미국의 가장 오래된 흑인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9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사건을 악마의 소행이다, Evil's Act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경건한 예배 장소에서 일어난 참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번 사건 자체가 큰 충격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바로 노예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빌 라이트, 민권 운동기까지 이어온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 문제 이것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이 토론이 논의가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기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총기 개혁 문제 실패작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범인이 생일 선물로 받은 총으로 이번 사건의 참국을 빚은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범인의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돈을 주면서 총을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돈으로 산 총기가 이번에 사용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은 다행히 어제 아침에 체포가 됐고 오늘 아침에 보도에 따르면은 범행 일체를 이 사람이 자백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race war다, 인종에 대한 전쟁, 인종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그 범행 동기의 전모는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사건을 그 hate crime, 혐오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요일 밤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시간에 이 백인 용의자가 들어왔습니다. 딜린 루프라는 청년인데 21살짜리죠. 백인이고 금발의 청년입니다. 교회에 흑인 교회에 불쑥 들어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합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1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히 일어나서 증언자들에 따르면은 내가 흑인을 죽이러 왔다 하는 요지에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지한 권총을 꺼내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 중에 그 총의 탄창을 권총이니까 몇 번이나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담임 목사 41살 클레멘타 팽크니, 이 사람 주 상원의원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9명이 모두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용의자 딜린 루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21살짜리니까 큰 경력은 없습니다만은 고등학교에서 중퇴한 중퇴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주변에 따르면은 매우 조용하고 과묵하고 샤이하고 별로 큰 말썽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무단 침입을 했다가 경찰에 입건이 된 적이 있고 마약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무슨 특별한 범죄 전력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딜린 루프의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은 재킷에 그 인종차별주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많이 쓰는 그 문장들, 이 문장에 들은 패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심볼이죠. 이것을 이제 재킷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 범인은 사건 후에 도주를 했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범행을 하고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약 250마일이나 떨어진 지점까지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 시민의 우연한 제보로 이 사람이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지점은 그 노스캐롤라이나 쉘비 근처인데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운전을 해서 왔는지 그것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제 사건 발생 즉시 이 교회의 보안 카메라에 잡힌 그 이미지를 이제 캐치해서 이걸 즉각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 용의자의 누나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알게 됐죠. 이 직접적인 체포는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범행 장소에서 한 250마일이나 떨어진 지점인데 데비 딜스라고 하는 51살 난 여인이 있습니다. 이 꽃가게 파트타임 직원인데 우연히 운전 중에 옆차에서 텔레비전에서 본 그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운전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직접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운전 중이니까 보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비하고 이 보스하고 경찰이 서로 삼각으로 대화를 계속 하면서 그녀가 의문의 차를 이제 바로 뒤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이 따라와서 정차를 시키고 큰 저항 없이 체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한 그녀, 내가 왜 그 차에 관심을 두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아마 임마누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의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기자회견에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총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해를 끼치고 싶은 사람의 손에 총기를 갖기가 이렇게 쉬운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느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인데 이것이 미국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총기 문제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의회에서 총기 규제를 완강히 반대해서 이 개혁 문제가 무위로 끝난 거, 이것을 이제 지적한 것이죠. 한편 니키 할리 주지사는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영혼이 파멸됐다. 이런 개탄의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이번 참사는 예배 장소에서 일어난 참국으로서는 91년 이후에 최대의 참사입니다. 91년도에는 피닉스에 있는 한 불교 사원에 교회 안에 들어가 총격을 가해서 9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범인은 징역 249년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1963년도 버밍햄 16가 침례교회 이 폭탄 사건을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KKK가 이 흑인 교회에 폭탄을 장치해서 터뜨리고 이 폭탄 때문에 4명의 어린 흑인 소녀들이 사망한 바로 그 사건이죠. 물론 지금 미국의 상황이 60년대의 상황하고는 인종 문제라든가 크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인종주의가 폭력화될 수 있다는 실증이 또 나타난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